동서양의 길목에서 다채로운 문명과 문화가 명멸했던 터키. 이 땅에선 기원전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20여 개의 다양한 문명의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를 간직한 채 조상 대대로 전통을 잇고 은빛 설원에선 어부들의 소박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들어온다. 와! 와이네. 차 향기가 짙게 풍기는 흑해에서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까지 다양한 문화와 문명을 인태한 땅, 터키의 숨겨진 모습을 찾아 떠납니다. 아시아의 동쪽 끝에서 아나톨리아 반도 서쪽 끝까지 터키 중심부를 이루는 소아시아, 즉 아나톨리아 반도는 인류의 굵직한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데요. 아나톨리아 반도의 이스탄불까지는 비행기로 12시간. 동양과 서양,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교차점에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이 있습니다. 이스탄불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데요. 한반도의 약 3.5배 크기를 가진 터키에서 가장 크고 활발한 제1의 도시입니다. 보행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신시가지의 이스티클랄 거리. 우리나라의 명동거리와 같은 곳인데요. 고풍스러운 트램바이가 달리는 이 거리를 터키 유학생을 하는 동안 종종 걷곤 했습니다. 오랜만이지만 그 느낌은 여전한데요. 정말 여기는 언제나 활기차고 어떻게 보면 젊음도 가득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터키의 가장 그런 다이나믹한 곳이 아닌가 합니다.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곳에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터키 기행의 첫 목적지는 남동부에 위치한 마르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지역에 속하면서 시리아와 인접해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이스탄불에서 마르딘까지는 1,402km, 차로 꼬박 22시간이 걸리는 곳이죠. 터키에서 7년 넘게 유학을 하며 곳곳을 다녔지만 동남부 여행길은 초행인데요. 동남부 산악지대에서 영화와 같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좋기 수백, 아니 천여 마리가 넘는 대규모의 양떼였는데요. 여행 중 이런 광경을 만나는 건 그야말로 행운입니다. 야, 이 양떼가 거의 장관입니다, 거의. 와, 와. 수많은 이 양떼의 주인은 터키 최대 소수민족인 쿠르드족. 양떼를 몰며 유목 생활을 하는데요. 방목을 위해 산 너머 초지로 나갔다가 녀석들을 이끌고 캠프로 돌아온 모양입니다. Hoş geldiniz. Ben Kore'den geliyorum. İsmim sizin? Türkiye'deyiz burada. İsminiz? Selim. Selim. çok memnun oldu. 세 가구가 돌보는 양떼가 무려 2,000마리가 넘는답니다. Bunlar neyle taşıyorsunuz yani? Yürüyerek. Yürüyerek. Evet. Çirte kadar. Hakkari'ye kadar. Hakkari'ye kadar. Hayvanla birlikte. Evet. 70 gün yoldan gidiyoruz. 목초지를 찾아 400km를 이동하는데 2달 이상 걸린다는데요.
양떼를 몰고 일반 도로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산 너머 몇 달씩 이동할 수밖에 없답니다. 어미 양들이 줄줄이 한쪽으로 향하는데요. 왜일까요? Bu koyunu kuzuya kabul etmiyor süt içtirmeye. Öyle mi? Kendi kuzuya alıyor. 젖을 먹이기 위해 어미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새끼들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엄마! 야, 엄마! 문이 열리기 무섭게 새끼들은 어미 양을 찾아 내달립니다. 아,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양떼들 사이에 있는 건 처음인데요. 너무 신기한 건 우리 어린 양들이 어미 양을 다 찾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울음소리로 엄마를 찾는다는 자체가 정말 신기하고요. 그야말로 이산가족 찾기가 따로 없습니다. 냄새와 울음소리만으로 가족 성봉이 이루어질까요? 녀석들도 핏줄은 당기나 봅니다. 용케 어미를 찾았네요. 아직까지 엄마 못 찾은 애들이 있는데요. 지금 막 엄마 찾으려고 했는데 아,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어미를 찾지 못한 녀석들은 처량하니 고아가 따로 없습니다. 네, 엄마 못 찾았어? 어? 가족 상봉에 실패한 녀석들은 주인이 나서서 찾아주는데요. 여긴 특별 관리하는 양들만 모여 있다고 합니다. Bunlar nedir acaba bu koyunlar? Niye? Bunlar ikizdir, ikiz. Yani ikiz yavruları getirmişler. 새끼 쌍둥이들은 풀어놓으면 이상가족이 될 수 있어 특별보호 대상이랍니다. Merhaba çocuklar. Kaç çocuğunuz var? 5-6 tane. 5-6 tane. Bizim büyük oğlum bu. İsmi ne? Muhammed. Muhammed. 셀림 씨네 아이들은 모두 6. 대부분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유목 생활을 하는 쿠르드인의 문명률이 낮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약 70명의 모든 인원들이 다 형제, 아저씨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고요. 이들은 주로 이제 애들 같은 학교를 다 안 간대요. 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계속 이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터키에 있는 쿠르드인들은 대략 1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요. 떠돌며 유목을 하기에 이동에 편리한 천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Vay çok geniş yani. İşte orada yatıyoruz şimdi, uyku yapıyoruz. Ama 10 kişi için yine büyük yani. Akşam iyi mi? Soğuk değil mi? Sopa yanıyoruz. Sopa yanınca iyi. Tabii. Yani mesela bina gibi, odalar gibi değil. Yani normalde işte. 10명의 대식구가 생활하는 공간은 최소한의 살림만 있고 단촐합니다. 그럴듯한 집도 세간도 없이 떠도는 삶이지만 조상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만족한답니다. Ne zamana kadar böyle bir hayvancılık yapacaksın her zaman? Yani. Vallahi yani her zaman yapıyoruz. Yani başka işimiz yok, başka gücümüz yok. Yani babamız, dedemiz, sülaletimiz hepsi bu meslekten bitirmişler, yaşı bitirmişler. Çok teşekkür ediyoruz. Sizin hayvanları gösterdiğiniz için. Yolunuz açık olsun. Çok sağ olun. Teşekkür ederiz. Yani inşallah çocuklar, anne babalar büyüsün. İleride şey olsun. Sağ olasın, teşekkür ederim.
Gü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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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üle. Vay vay. 자신들의 역사이자 전통이며 삶의 방식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만남이 짧지만 긴 여운을 줄 것 같습니다. 한참을 달려 터키 남동부 평야지대로 들어섭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북부에 자리한 고대 도시 마르딘. 마르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 아시리아 제국이 통치했던 시절. 고대 시리아어로 성죄를 뜻하는 메르딘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고대의 성 위에 건설된 마르딘은 바위 경사면을 따라 오래된 집과 신학교, 이슬람 사원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마르딘은 히타이트 제국은 물론 로마와 셀주크 제국, 오스만 제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왕국과 문명이 거쳐갔는데요. 티그리스와 유프레테스 강 사이의 땅인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중심지로 아나톨리아 반도와 아랍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구시가지엔 아랍풍의 건축물이 많습니다. 천일야화에 나오는 그 아랍의 한 중세 도시를 거닐는 것 같아 느낌이 조금 색다릅니다. 그러니까는 터키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풍의 아랍풍의 어떤 고대 도시? 고대 도시로 시간을 거슬러가는 여정, 말딘 여행의 핵심입니다. 15세기경에 지어진 카스미의 신학교. 터키 동부와 카프카스 지역에서 세력을 떨쳤던 아크온 왕조 말기의 군주 카심에 의해 건설됐다고 합니다. 15세기부터 이슬람 신학과 철학, 과학을 연구하던 배움의 요람인데요. 교실의 문은 성인의 키보다 낮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교실에 있는 모든 문은, 출입구는 사람보다 좀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위 고관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 이 수업을 하기 전에는 학문에 대한 예의를 위해 고개를 숙여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축이나 조형물에는 철학적인 의미와 이슬람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지혜 샘물은 학문을 탐구하기 전에 이슬람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보라는 뜻에서 설계됐다고 하는데요. 탄생에서 성장, 죽음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물의 흐름을 통해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슬람인의 어떤 한 인생관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이는 물은 바로 생명의 원천이고요. 생명의 원천 다음에 바로 보이는 것이 짧은 것이 바로 유년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청장년기가 바로 이렇게 크게 내어있는데, 이 청장년기 때 보면은 물의 흐름이 상당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느리지만 많은 일이 겪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 과정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고요. 좁고 짧은 구간은 바로 노년기를 뜻합니다. 아주 빠르게 지나가지만 인생을 회고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죠. 빠르고 짧은 노년기를 보내면 바로 큰 죽음의 강에 이르는데요. 일부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이슬람의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 메소포타미아 평원은 천국을 의미하는데요. 그 천국에 이르기 위해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딜 가든 시장은 그 지역의 특색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통로가 아닐까 싶은데요. 마르딘 바자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부터 아나톨리아 반도와 중동 지역을 잇는 무역 중심지였는데요. 당나귀를 사고 파는 큰 장이 섰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곳에선 당나귀와 당나귀 몰입꾼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위에 올라탄 채로 차도 마시고 당나귀를 돌보며 일감을 기다립니다. 말딘에서 당나귀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하신 몸입니다. 그래서 녀석에 대한 대접도 극진하죠. 잘 먹네요, 아주. 맛있게 잘 먹어. 당나귀 몰입꾼을 한 마리라고 하는데요. 당나귀를 이용해 생계를 이어갑니다. Bizi tutup yüklerini götürüyoruz. 당나귀 몰입꾼 이스메텍에 오늘 첫 일감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좁은 골목길로 이루어진 마르딘 구시가지에선 길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설명을 듣고 미리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배달할 물건들은 갖가지 생필품인데요. 짐은 좌우로 무게 중심을 맞춰야 합니다. 당나귀는 보통 150에서 최대 250kg까지 운반할 수 있다는군요. 말딘에선 당나귀가 교통, 운송, 생활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짐을 운반하거나 택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말딘의 당나귀는 태어나서 2살 때까지 이곳의 골목을 오르내리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좁고 계단이 많은 지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죠. Hemen hemen bu 30 kilo falan var ya. Bunlar mı? 100 kilo. 100 kilo mu? 마르딘 구시가지는 약 3,000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하는데요. 1960년경 시 전체가 문화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이 금지되었고 골목길도 옛모습 그대로입니다. 고대 도시가 형성될 때부터 당나귀가 짐을 운반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Selamünaleyküm. 와, 진짜 여기는 이 당나귀가 아니면 다닐 수가 없는 길이네 완전. 좁고 계단이 많아서 차가 다닐 수 없는 골목길을 당나귀는 잘도 갑니다. Bunlar yumurta olduğu için kurulurlar. Anladım. Mecbur. Ali Aslan'ın diyor. 드디어 첫 배달지에 도착했습니다. Nereye? Ya bu eşek olmasaydı buraya getirmek zordu ya. Zor. Arabalar da geçmiyor burada. Senin mi? Bu benim. 말딘에선 당나귀로 물건을 배달하는 일이 일반화되었다고 합니다. Başka yolu yok yani. Hayatı daha da kolaylaştırıyor. Valla işte kazandığımız hepsi budur. 1, 3, 6 milyon. 구시가지 산동네에선 당나귀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뭔가 잔뜩 실려있는 주머니에 물을 부으니 연기가 펄펄 나는데요. 땔감으로 쓰고 배출된 숯과 재입니다. 터키 지방 도시에서는 재래식 난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숯과 재가 많이 배출된답니다.
환경미화원과 쓰레기를 수거하며 호흡을 맞추는 당나귀는 시에 소속돼 있는데요. 이른바 공무원 당나귀입니다. Evine gidip de oradan mı alıyorsun çöpten? Çalmasınlar teneke, beyazları alıyor. Belediyede mi ait mi? 50 tane vardı. 50 tane. Evet. O zaman 50 tane eşek bütün Mardin'i temizliyor. 이스맷이 어디론가 안내합니다. 시에 소속된 공무원 당나귀 50여 마리가 모여있는 대기소인데요. 약 100년 전부터 시 소속이 당나귀가 청소하는 데 투입됐다고 합니다. 골목을 돌며 모은 쓰레기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구시가 언덕까지 운반하는데요. 말보다 덩치가 작고 느린 당나귀는 힘이 좋아 짐을 운반하는 데 유리합니다. Kömür şeyler daha çok. Kış olduğu için böyle, kışta böyle diyor. O zaman çöpler yaz mı daha çok mu, kışı daha çok Kışı mu? daha çıktı. Kışı daha çok. Evet. 수거해온 쓰레기를 이곳에 모아놓으면 차가 와서 운반해 간다고 하는데요. 새벽 5시부터 정오까지 이어지는 일은 환경미화원이나 당나귀에게도 고단한 일상입니다. Şimdi işimiz bitti. Tamam artık. Oo. Böyle bir çöpçülük yapmak biraz zor mu yoksa? Zordu tabii. Ama ne yapalım, ekmek davası. İş yoktur o kadar halinde. Ne zamandır bu işe? 15 yıl oldu. 15 yıl oldu mu? O zaman az emekliliği var. Ne zaman değil. 25년 정년을 채우면 터키 노동자들은 일반 관리직보다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받는데요. 고단하지만 그런 희망이 있어 힘이 난다고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평원이 30km 떨어져 있는 시리아까지 펼쳐지는데요. 마알디는 남쪽으로 평야를 바라보는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세워진 고대 도시입니다. 과거에는 메소포타미아 무역의 중심지답게 짐을 운반하는 당나귀로 넘쳐났다고 하는데요. 그 옛날 거래가 왕성했던 시절엔 당나귀 한 장을 만드는 손이 부족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당나귀 수가 점점 줄어 일감도 줄고 있는데요. 당나귀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던 그 옛날을 떠올리며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Mardin'in tüm taş evleri olsun, preketi, çimentosu, kumu hepsi eşek sırtında taşınmış. Yok. Koreliyiz. Eski ayakkabıları tamir eden Kore. Biz Koreliyiz. Güney Kore, Kuzey Kore. Güney Kore tabii. Güney Kore. Askere mi gittiniz? Gazi misiniz? Ha, savaştan sonra ben oraya gittim. Anladım. Bir yıl kaldım. Bir yıl kaldım. Seul'den kaldım. 정말 터키가 형제 나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디서든 가도 우리 참전용사들을 만나니까 정말 흐뭇하네요. Güzel oldu. Sağ ol. Merhaba, selamünaleyküm. Nedir? Muşi. Muşi mi diyor? Puşi. 푸시라고 하는 이것은 주로 아랍인들과 쿠르드인들이 많이 쓰는데요. 장신용이나 방한용으로 머리에 두르기도 하고 추울 땐 목과 등을 감싸기도 합니다. 저도 얼떨결에 아랍인으로 변신을 해봤는데요. 완전히 제 느낌이 현지인하고 완전히 밀착된 그 아랍인이 된 것 같습니다. 똑같은 그 푸시지만은 그 아랍하고 우크라이나인 사이 조금 묶는 방식이 틀리답니다. 지금 이렇게 묶는 거는 지금 쿠르드인들이 묶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뒤쪽으로 몰아 매듭을 지으면 쿠르드식, 옆으로 늘어뜨리면 아랍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Bu kuru style, Arap style.
이 말딘 지역은 이렇게 쿠르드인과 아랍인들이 또 다른 또 터키인들과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사는 곳이 바로 이 말딘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희한한 그림이 걸려 있는데요. 말딘에선 집집마다 걸어 놓는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태어난 전설의 주인공인데요. 뱀들의 왕 샤흐마란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뱀의 몸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여자였다는데요. 행운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Bu şahmeran eskiden her Mardin evinde bir tane olurdu. Bu şahmeranı evinde her kim bulundurursa uğur ve bereket getirildiğine inanılır. Bereket simgesi. 행운을 가져온다는 샤흐마란은 풍요를 관장하는 지혜의 신인데요. Eskiden bu olmayınca kızı vermiyordular. Kızlar evlenmemiş kızların çeyizinde çıkartırlardı birer tane. He. 샤흐마란은 하나의 민간신앙, 기복신앙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설과 신화의 중심이 바로 말딘이라고 합니다. 말딘은 이슬람 문화 속에서 신화와 전설을 간직해왔고 또 수세기 동안 기독교의 중심이기도 했는데요. 말딘 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 자파란 수도원. 1293년부터 1932년까지 600년이 넘게 시리아 정교의 총주교가 있던 유서 깊은 수도원입니다. 이곳은 기원전 1000년경에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지하에는 교회가 성립되기 전인 3000년 전 태양신을 모시던 신전이 남아 있습니다. Tapınak, bir güneş tapınağı burası. Dikkat ederseniz doğuya açılıyor penceresi. Yani güneşin ilk ışığıyla birlikte ilk pagan ritüelleri bu şekilde burada gerçekleşiyor. 3000여 년 전 태양신을 믿는 사도들은 태양이 뜨면 이곳에서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왠지 모르게 성스러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기원전 3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된 이전에 이런 건물이 아직까지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자연스럽게 그 위에다가 새로운 교회를 얹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문화에 대한 공존이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서기 5세기경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후로는 태양 신전들이 점차 교회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로마 시대 때인 516년경 지어진 이 건물은 초대 교회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 양식과 결합돼 천정은 둥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이곳엔 종교의 전파를 위해 헌신했던 6분의 성직자가 묻혀 있는데요. 성직자에 대한 설명이 고대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람어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고대 언어로 성서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이 언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Aramice'nin ilk yazılı şeklen günümüze kadar ulaşan farklı karakterli en baştan sona kadar gelen bir sıralama olarak verilmiş bu tablette. Ve bu tabletteki ayrı karakterlerin hem Arapça hem İbranice ile altyapısını oluşturduğunu gösterir bize. Tabii ki bunu da kilise eğitimi alan biri, yani kilisedeki özel kurslara katılmak isteyen biri bu dili öğrenebilir. 이 아람어의 원형이 바로 요거 이쪽부터 시작해서 쭉 시대별로 해가지고 요 밑에 가면 최근에 지금 우리 그 수리아니들이 쓰고 있는 그 아람어의 글자가 요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자신의 문화와 역사를 쭉 들려볼 수 있는 하나의 석판이 되는 거죠. 이 종소리는 5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5세기 이후부터 계속까지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알리는 종이 울렸다는 걸 들으니까 정말 느낌이 새로워요. 이게 뭐라고 할까, 좀 역사의 어떤 전율을 느낀다고 할까요? 기독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수리아인들은 하루 7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중 3번은 교회에서 예를 갖춘다고 합니다. 기원 후 5세기경에 지어진 이 교회는 구교와 신교로 나누기 이전 초대 기독교의 모습을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엔 초대 기독교의 정신과 전통을 배우기 위해 기숙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İbadet için mi geldin? Evet, öğrenciyiz. Sen burada kalıyorsun değil mi? Ama niye burada kaldın? Şeyle yani. Bu din dersi öğrenmek için. 이곳에서도 하루 3번 예배를 올리는데요. 예배는 아람어와 수리아니어로 동시 진행됩니다. 언어를 통해 종교적 정신과 그 전통을 잇고 있는 거죠. (5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가 집행되고 있다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더욱이 국민의 99%가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에서 꿋꿋하게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자신들이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받은 하나의 그 종파이자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어떤 이런 자부심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보면 이슬람 지역에서 이들의 종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슬람 속에 기독교의 중심이 있고 과거와 현재 다양한 인종과 언어를 끌어안은 이곳. 메소포타미아 평원이 바라보는 이곳에서 진정한 어울림과 공존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우와! 와이네. 야, 들어온다. 우와! Ben aklımı senle bozdum.